네, 오늘 비대위에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서 첫인사 드립니다. 정책 혁신 없이는 정치 혁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 의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과 가치로 나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이른바 6.27 대출 규제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직접 잘했다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서로 북치고 장구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도대체 뭘 잘했다는 것입니까?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자 국민 고통에 대한 무감각의 극치입니다.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입니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가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주거 여건이 양호한 상급지는 자연스럽게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떠오릅니다. 주거 불평등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매매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거래가 막히면 수요는 전세와 월세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청년층 내 집 마련 좌절, 그리고 주거 불안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결국은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불러온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습니다. 대출 규제를 통한 무리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당내에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 팀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절묘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